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인생 조질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뽑은 인생 조직이 가장 좋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끼리끼리 놀고 있다입니다. 제가 교육이랑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이상한 남의 얘기 듣고 와서 대장님 그거 안 된대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주변에서 하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열받아요. 본인 주변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면 되지, 그렇게 말할 거면 나한테 뭐하러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거지?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 벌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답 딱 나오죠. 항상 중하위 클래스들끼리 뭉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제 예전 영상에서 제 친구 빚만7천이라는 그 친구가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도 많이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야, 너 이거 했어? 아니, 안 했어.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 항상 똑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그 대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 말래, 어렵대,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벌어? 내가 많이 벌어? 그럼 당연히 답은 나예요.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벌어? 나랑 비슷한 수준이지 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왜 주변 사람들 끼리끼리 뭉쳐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사냐고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의 사람들 말 들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놀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생각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안이 되는 사이가 가장 무서운 사이다. 서로 끼리끼리 뭉쳐서 저 사람을 보면서 그래, 쟤도 사는데 나도 살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정신승리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노숙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거기보다는 그래도 배불리 따뜻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굶어 죽는 나라에서 태어나진 않았잖아.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10사람만 추려서요, 평균 연봉이랑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점, 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요, 본인 휴대폰에 있는 카톡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지우세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일반인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주의니까요. 사람이 바뀌기는 정말 어렵지만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의 환경을 바꾸세요.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좋은 모임에 참가를 하고 자기계발 강연을 듣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뭉쳐야 성공할 수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도박꾼들은 도박꾼들끼리 놀고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놉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10사람 중에 8사람이 성공했다? 아니면 6사람이 성공한 집단에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 사람들이 끌어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리와 환경이 바뀌어야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두 번째는요, 매일 술을 마신다입니다. 저는 굉장한 애주가이기도 하고 유일한 취미와 스트레스 푸는 것이 술 마시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술을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웬만하면 저녁에 술자리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먹더라도 적당히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십니다. 술을 좋아하는데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그게 인생 조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26살 땐가 이자카야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술집을 운영하니까 매일 손님들이랑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또 끝나고 나가서도 술을 먹었죠.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때처럼 멍청하고 바보같이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했던 생각들, 판단, 나의 습관, 생활 태도, 모든 것이 다 쓰레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몰랐죠. 왜? 매일 술에 취해 있으니까요.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술 먹는 습관만 남아버렸고 중독까지 돼버렸어요. 정말로 29살 때는 단 하루도 술을 먹지 않고 잔 날이 없었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 삶이 정상적이었겠냐고요.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제 뇌는 이제 바보인 상태가 돼버렸고요. 매일 술 취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술 취중에 한 말, 취객들이 한 생각들, 사상들이 제 머릿속에 박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바보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술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이 하도 꼬이니까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술을 끊는 거였습니다. 30살 때부터 한 근 2년 정도 술을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맑은 정신으로 사니까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대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요, 아직도 가끔 술을 많이 마시면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는 왜 술만 먹으면 바보가 돼? 예전에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뇌가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복구가 안 된 건지 지금도 술을 많이 마시면 가끔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짓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해요. 술이 취하지 않으면 너무나 멀쩡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도 술은 최대한 경계하고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면, 주에 4회, 5회 술을 마시고 있다면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꼭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저는 술처럼 사람을 바보 만들기 좋은 도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잉여인간의 시간입니다. 저는 성공의 정의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발전된 나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된다면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는 사람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될 테고, 1000억 있는 사람은 1조 있는 사람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어제보다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돈에 상관없이 저는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29살 때 신불자가 됐고요. 공원에서 잠을 잔 날도 있었고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담배꽁초를 주워 폈던 적도 많았고요. 그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방탕하고 허무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나한테 복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시간의 복수라고 말해요. 과거는 현재고 현재는 미래다. 이 말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증명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증명이죠. 그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내일은 또 열리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모레, 1년, 10년 뒤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휴대폰 딱 끊고요. 술 끊고 친구들 끊고 미친 듯이 영업만 했죠. 그리고 자기계발 모임에 나가고 책 읽고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하고 많은 공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내 삶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시간들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보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내리막길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왔고요. 그냥 사는 게 한숨이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의욕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무료함을 게임 아니면 유흥, 방탕한 생활 이런 데로 그냥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요 흘려보내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내리막길을 걷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요 반드시 나중에 언젠가는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내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밑으로 가고 깔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지독한 시간의 복수를 당하게 될 테니까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반드시 복수하거나 보답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인생 조직이 가장 좋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저희 소대장님께서도 나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다, 이런 습관들은 정말 안 좋다, 이건 꼭 내가 고치고 싶다, 이런 것들요 댓글로요 선포하시길 바래요. 글을 쓰면서 나는 이런 것들 이제 하지 말아야지, 고쳐야지, 이렇게 선포하시고 내일은 더 나아지는 그런 삶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